자, 오늘은 설명문에 대하여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설명문에 대해서 처음 배우죠? 그래서 오늘은 설명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론적인 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수업에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설명문에 대하여 개념, 구성, 특성, 읽는 방법, 설명 방법 이렇게 5가지를 배울 건데 우선 설명 방법이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거 위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들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선 설명문의 개념인데 설명문은 그냥 말 그대로 설명문이야. 설명문, 설명하는 글이야. 그래서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거, 어떤 대상이나 어떤 지식 같은 거.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뭐뭐나 뭐뭇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걸. 무엇과 무엇일까? 얘들아, 지읒, 비읒, 시읒. 정보나 사실이지, 그치? 정보나 사실을 알기 쉽게 풀어 쓴 걸. 그래서 설명문을 정보 전달의 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 정보 전달의 글. 자, 설명문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 하면 너무 빨리 끝났지? 그래. 뭐 오래 할 거 없잖아. 간단하게 끝낼 거야. 설명문의 구성은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너희는 지금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지만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머릿말, 본문, 맺은말 그랬어. 근데 지금은 처음, 중간, 끝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해. 처음 부분에서는 글을 쓰게 된 뭐뭐나 뭐뭇을 설명할까? 글을 쓰게 된 뭐뭐나 뭐뭐. 글을 쓰게 된 내가 이 글을 쓰는 동기지, 동기. 디귿기억이니까. 그 다음에 설명할, 자, 내 이 동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설명하겠다. 설명할 뭐야? 설명할 대상이지, 대상. 그치? 설명, 그 다음 설명 방법을 이렇게 제시해주면서 설명에 들어가요. 그 다음 중간 부분에선 설명할 개념이나 대상에 대해서 뭐뭐적으로 설명한다. 중간 부분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뭐뭐적으로 설명한다. 기역, 치읓, 지읒. 어떻게 돼? 기역, 치읓, 치읓. 기역, 치읓, 지읒이지, 그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치? 그 다음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류, 인과 등의 뭐뭇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이거 설명 방법이지, 그치? 우리 아직 안 배워서 너희가 잘 모르겠지만 좀 이따 배울 거야. 그 다음 끝부분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뭐뭐 한다. 앞에 나왔던 내용을 뭐뭐 해줘. 요약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마무리 해주는 거지, 마무리. 요약 마무리 해주면 돼. 그래서 설명문의 구성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 보통 처음에 동기나 대상, 그 다음에 중간에서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요약 마무리 해주는 거야. 어렵지 않아. 쉽게 이해하면 돼. 자, 설명문의 특성인데, 설명문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거란 말이야. 어떤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이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겠지? 그래서 느낌보다는 사실의 바탕을 두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말 가지고 이 설명문의 특성을 만들면 돼. 뭐가 들어가면 제일 좋을까? 자, 사실의 바탕을 두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되는데 기역, 시읒이니까 시읒이 아니라 지읒이구나. 객관성이지, 객관성. 객관성이야. 객관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성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어야 되겠지. 그치? 믿을 만한 출처에서 가져다가 그 다음 정확하고 뜻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설명문에 넣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설명문의 두 번째 특성은 여기 나와 있는 말 가지고 다시 만들면 정확성이야, 정확성. 그치?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 보자. 설명문의 세 번째 특성. 설명문은 설명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돼. 그래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어렵게 만들면 안 되고 쉽게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글을 쓸 때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막 구체하게 여러 가지 설명이 들어가면 안 되고 간결하고 체계적이어야 된다는 거. 무슨 성일까? 어쨌든 설명문의 특성 여기 나와 있는 말 가지고 만들면 돼. 역시 무슨 성? 기역, 시읒이니까 이거겠지, 그치? 간결성이야, 간결성. 그 다음에도 설명문의 특성이 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 근데 몇 개, 한두 개만 더 얘기해보자. 이해가 목적이기 때문에서 오타네. 때문에 쉬운 말로 설명해야 된다. 쉬운 말. 시우리자 써야 돼. 이런 말 너희 잘 안 써서 모르겠는데, 시우리자 쓰고, 이게 평범할 평자야. 그래서 평이성이야. 평범하고 쉬워야 된다는 거. 어려운 말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된다. 무슨 성이겠니? 체계성.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이렇게 구성해놔야지 이 내용을 읽는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설명문의 특성이야. 설명문의 특성은 5가지나 되지, 그치?
자, 그 다음 설명문에 읽는 방법이야. 설명문을 읽는 방법인데, 뭐, 간단하게 보자. 자, 처음 부분에서 설명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나온단 말이야. 설명할 대상을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이 글쓴이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려 하는지를 우리가 설명하려는 대상을 잘 찾아봐야 돼. 그리고 이게 설명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서 글을 읽어야지 그 글도 다 잘 이해가 되겠지. 그치? 중간 부분에서는 각 문단별로 요지라는 게 요지, 중심 내용 말하는 거야.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바르게 간추려서 또 이게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앞의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 건지, 뭐 이런 앞뒤 문단의 연결 관계에 유의해가면서 읽으면 돼. 그 다음에 핵심어, 가장 중요한 단어들, 중심 문장들을 잘 찾아서 주제 파악을 하면 되는 거야. 주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 각 문장이나 문단에 사용된 설명 방법을 파악한다. 설명 방법 어떤 걸 사용했는지 파악해가면서 읽으면은 글의 내용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우리 앞에서 했었어. 공부했었어, 선생님하고. 그 다음 끝부분에서 글 전체의 연결성, 통일성을 확인해가면서 읽는다. 뭐 이렇게 읽으면 돼. 요 정도. 이런 게 얘들아 절대 외워지지 않아. 외워지지 않으니까 한번 이렇게 선생님이 읽어줄 때 한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그 다음 보통 이런 걸 가지고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우린 시험 안 보지만 수행평가만 하지만 요런 내용 읽어가면서 충분히 이해하고 너희가 찾아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요거 설명문의 설명 방법이지. 자, 설명문의 설명 방법이 한 10가지 정도 돼. 뭐 책마다 뭐 10가지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10가지 더 이상도 돼요. 더 많이 나온 책도 있어. 그 선생님하고 한 10가지 정도면 충분히 많이 배우는 거니까 10가지만이라도 잘 알아두자. 우선 제일 기본적인 게 이거야. 설명할 대상의 뜻을 명확하게 풀이하여 설명하는 거야. 뭐뭐란 뭐뭇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해. 뭐뭐는 뭐뭐뭐를 말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자, 표준어란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를 말한다 하고 뭐뭐란 뭐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치?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정의의 설명 방법이라고 그래. 정의. 선생님 답을 얘기했네. 너희가 좀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자. 자,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사례를 들어 설명, 예를 들어서 발효식품에는 김치, 된장, 치즈, 빵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설명했어. 뭘까 이거? 이건 예시라 그래. 예시의 설명 방법. 선생님이 프린트도 같이 나눠주니까 그 프린트의 내용 채워가면서 필기하는 것보다 잘 지금은 설명하는 걸 듣도록 해요. 프린트에 나중에 다 또 빈칸으로 나와 있으니까 빈칸 채우면서 또 공부하자. 자,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대상을 공통점이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두 대상의 비슷한 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상어와 고래는 둘 다 바다에서 산다. 그리고 이렇게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공통점을 가지고 두 대상을 비교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이걸 비교라 그래. 비교를 하는데, 무용이나 뮤지컬은 모두 무대 위에서 공연을 선보이는 공연 예술이다. 두 대상의 공통점, 무대 위에서 공연하지, 그치? 공통점을 가지고 설명했단 말이야. 이런 걸 비교라고 해, 비교. 근데 똑같이 두 대상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두 대상의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하면 그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지, 그치? 개는 주로 낮에 활동하는 데 반해서 고양이는 주로 밤에 활동한다. 둘 다 애완동물인데 어떤 건 낮에 주로 활동하고 어떤 건 밤에 활동하네. 차이점을 가지고 설명했어. 이런 거는 뭐라 한다? 1학년, 너희 초등학교 때 배웠대, 이거. 대조라고 한다, 대조. 서로 대조된다. 그 다음에 일정 기준에 따라 하위 항목을 상위 항목으로 묶는 거야. 상위 항목으로 묶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여기 보자. 사과, 포도, 감은 과일에 속한다 하고 과일로 묶어줬어. 그치? 이 하위 항목을 상위 항목으로 묶어주는 거는 우리가 분류라 그래. 분류한다 그래. 알겠니, 얘들아? 이게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어떤 내용이 어떤 설명 방법을 말하는지 너희가 먼저 추측해봐. 선생님이 막 금방 얘기하지, 그치? 금방 얘기해야지 빨리 끝나니까. 너무 오래 시간 끌면 지루하거든. 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위 항목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시의 형식에는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가 있다. 시를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로 나눴지, 그치? 상위 항목을 하위 항목으로 나눴어. 이런 거 뭐라 하냐면 이건 구분이라 그래, 구분. 더 구체적으로 구분했지, 그치?
원래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나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분류라고 이것도 봤는데 요즘에 구분이라는 개념을 새로 넣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눴어. 그래서 분류랑 구분이 약간 너희가 혼동될 수도 있어. 상위 항목을 하위 항목으로 나누면 구분이야, 구분. 그 다음 어떤 사실이나 현상의 원인을 따져서 설명하는 거야. 뭐뭐뭐뭐 해서 어떠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는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이다. 뭐 보통 이런 내용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요거 내용 먼저 보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까닭은 우리말을 표현할 문자가 없어서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없었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랬지. 자, 한글을 만든 이유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런 거야. 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야. 그치? 원인 결과.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겠니? 선생님이 저 진하게 해놓은 거 보면 알겠지? 그치? 인과야, 인과. 이러이러한 원인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인과의 설명 방법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내용이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세부적인 요소나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야. 자, 아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 복잡한 대상에 대해서 아주 부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뭐 한다 그러니? 그런 걸 보통 너희 다 알 거야. 그래서 곤충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머리는 또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가슴 뭐뭐로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부분 아주 요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우리가 분석한다 그러지. 분석. 그치? 이건 분석이라 그래. 분석에는 선생님 얘기했지. 요소 분석하고 단계 분석이 있다고. 요소 분석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분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고, 단계 분석은 어떤 것이 발생하기 위해서 그 단계를 거쳐서 자세하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는 게 단계 분석이야. 단계 분석. 보통 이 요소 분석하고 단계 분석이 구분되어져 있는 책이 없어, 별로. 근데 우리 교과서에 구분되어져 있더라고. 선생님, 이거 우리 수업 중에 예문 가지고 다시 설명해 줄게요. 요소 분석과 단계 분석 두 가지가 있어요, 분석에. 아, 이게 선생님이 예문 억지로 만든 건데, 보자. 자, 대기에 수증기가 유입됐어. 그래서 수증기가 구름이 되지. 그래서 구름이 되어서 비로 내리지. 비가 냇물을 통해서 댐에 물게 되고, 그 물이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발생돼. 요런 단계로 전기가 발생된단 말이야. 이렇게 쭉 어떤 일이 일어나기 위한 그 단계, 쭉 단계를 자세하게 분석한 거, 분석. 그치? 자, 그 다음에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서 쓰면은 끌어왔단 말이야. 끌어왔어. 이거 너희 알지? 그치? 이 속담을 끌어온 거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처럼 쟤는 뭔가 어떤 그게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말을 끌어다 설명했지. 그렇지. 끌어다 설명하면 이런 걸 끌어왔단 말이야. 끓인 자 쓰죠. 그 다음에 사용할 용자 써서 끌어 사용했으니까 이런 걸 인용이라 그래. 인용. 많이 들어봤지? 이런 말. 자, 그 다음 마지막이다. 어떤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낱낱이 쭉 늘여놨어. 쭉 나열해놨어. 나열해놓은 걸 보통 예를 보면 이런 거고, 여름엔 사과, 배, 감, 포도 등이 자란다. 자, 이렇게 어떤 대상을 쭉 나열하는 걸 우리가 보통 열거라 그래. 그리고 우리 국어 표현법 중에 또 열거법이라는 게 있어. 그쵸?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 설명문의 설명법 대부분의 선생님이 보여준 거야. 이거 외에도 있긴 있지만 거의 사용되어지지 잘 않아. 이 정도면 충분히 너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설명문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